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 좌승희입니다.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새마을 운동을 주창하신 지 딱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70년 4월 22일 날 한해 대책 지방장관회의를 부산에서 하시면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을 제창하셨다 하여서 그날을 새마을의 날이라고 정해서 2011년서부터 정부에서도 새마을 기념식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행사를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자분들을 초청하고 또 많은 분들을 모시고서 새마을 운동의 그 경험을 한번 회고하고 그 성과도 따져보고 그리고 그 의의를 서로 나누는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준비를 해왔는데 본의 아니게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이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혼자서입니다마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오늘날 와서 새마을운동이 새롭게 평가되는 새로운 움직임이 국제경제학회에서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잠깐 소개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지금 뭐 말이 많습니다만은 북한 사회가 제대로 된 정상 국가로 돌아서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새마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북한에 어떻게 하면 새마을 운동을 전수할까 하는 이제 그런 문제까지도 잠깐 언급을 함으로써 오늘 그 50주년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일부에서는 뭐 주로 이제 일부라는 게 뭐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만은 새마을 운동을 뭐 어디 일본에서 베껴왔다든가 뭐 아니면 해외에서 베껴왔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서 아주 그 운동 자체의 폄하는 물론이고 대통령님의 그 노력과 창의적인 생각 이런 걸 평가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다행스럽게 대통령님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셨던 전 고병우 경제비서관님, 대통령 시절에 경제비서관을 하셨죠. 그러다가 그 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건설부 장관까지 이제 지내셨는데 이분이 새마을 운동은 이렇게 시작됐다고 하는 저서를 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새마을 운동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 책에서 이분은 대통령님과 거의 한 18년 넘는 세월을 같이 일하면서 대통령님이 어떻게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창안을 하셨고 그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가 하는 그 배후 얘기를 쭉 증언을 하셨는데 포인트는 뭐냐?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의 창안이고 달리 표현하면 새마을 운동은 순수한 한국산이다 하는 증언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진행된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님이 5.16 이후에 제일 그 중심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업이 우리 국민들이 그 고리타분한 말하자면 어려우면은 농사를 짓다가 비가 안 오면 뭐 기우제나 지내고 하늘 쳐다보고 뭐 잘 안 되면 남 탓하고 뭐 가난은 뭐 운명이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조적이지 못한 국민들의 의식을 좀 바꿔내서 국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새롭게 자조하는 정신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구상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사실은 한 10년 가까이 했지만 그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예컨대 재건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국민의식 개혁운동을 많이 했고요. 그러나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못 냈는데 1968년서부터 그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그 농어민 소득 증대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농어민들의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각종의 구체적인 사업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이제 국민들하고 접촉하고 해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지 움직이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구상을 계속하고 아이디어를 이제 고민을 하신 거죠. 뭐 예를 들면 국민들한테 뭘 하세요, 뭘 해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국민들이 그걸 했을 때 그게 소득으로 바로 이어지고 내 호주머니가 좀 두둑해지고 내 생활이 바뀌는 게 자꾸 보이고 경험이 돼야지만 그 운동에 동기가 부여되고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 했던 운동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겁니다. 그저 뭐 때가 되면 뭐 조금 정부에서 뭐 많지도 못하죠. 정부가 뭐 가난했고 그러니까 조금씩 도와주면 그냥 뭐 좀 이렇게 하고 그 내년 되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지고 하면서 사실은 그 전향적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하고 상황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렇게 충분히 따르지 못했는데 이 대통령께서 구상한 거는 노력의 대가가 내 눈앞에 나타나야지 사람들이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 러닝 바이 두잉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1969년에 대통령께서 그 해도 아주 한 해가 있었던 해입니다. 69년, 70년 다 그때 한 해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웠던 때인데 대통령님이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어디 경상북도 청도를 지나가다가 그 기차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마을이 너무 깨끗하고 아주 정비가 잘 되고 훌륭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기차를 좀 세워가지고 좀 들려서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청도역에서 내려서 주민들하고 이제 대담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주민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있죠. 이왕 한 해로 말이죠. 그때는 수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해가 발생해서 이제 동네가 아주 피폐되는데 마을 주민들이 아주 협동을 해가지고 그걸 완전히 뒤바꿔서 마을 전체를 다 새로운 마을로 탈바꿈시킨 걸 보고서 이게 한두 가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농촌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농촌의 인프라라는 거는 한두 가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잖아요. 뭐 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죠. 마을 전체가 한 팀이 돼가지고 협동 작업을 해야지만 이게 된다는 그걸 얻은 겁니다. 그런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조하고 협동하는 것만이 농촌의 문제를 푸는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9년 이건 아직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9월 18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말이죠.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경진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이 그 당시엔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증대에 아주 획기적인 기여를 하신 분들을 몇 분 불러일으켜서 경험을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주 대통령님이 아주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말이죠. 목이 메서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면 된다 하는 그 말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하면 된다는 그 네 글자를 그저 목이 메면서 말이죠. 이렇게 했던 그게 1969년 9월 18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로 70년 이제 4월 22일 이때는 또 한해 대책 아까 말씀드린 대책 지방장관 회의를 위해서 부산에 가셔가지고 그동안에 고민했던 거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새마을을 가꿔서 새롭게 농어촌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제 근대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주창을 하셨는데 요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새마을의 날로 정해가지고 지금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새마을의 날로 지정한 것도 이게 그동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시겠죠. 뭐 정권이 바뀌고 그동안 많이 말이죠.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업적을 폄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위야무야해서 오다가 2011년 3월 8일 날 정부에서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자 이래가지고 2011년에 제1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번 정부에서도 새마을운동 중앙회랑 여기서 이런 행사를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 2019년에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새마을운동 대전환 선포니 뭐니 하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뭐 구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물론 새마을도 그 정신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달라지면 변형해야 되고 좀 더 창의적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나쁠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최근에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근면, 자조, 협동 정신, 이게 사실은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자본주의 정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번영의 정신이에요, 이게. 이런 세 가지 정신으로 새마을운동을 추진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이거를 평화, 생명, 나눔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 말 자체는 훌륭한 말이죠. 그러나 말이 훌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평화, 생명, 나눔 이런 좋은 가치를 실현하려면 노력하지 않고 안 되죠. 그게 뭐예요? 근면하고 자주하고 협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거셨던 이 세 가지 근면, 자주, 협동 정신은 절대 폄하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어느 나라든 빈곤 극복을 위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했던 새마을 운동의 정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제 평소의 지론이고, 오늘 제가 뒤에 첨부하는 이런 그 동영상에서도 같은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동안 경제학계에서는 이 새마을운동에서 했던 새마을운동의 그 정책의 핵심은 우수마을을 우선 지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모든 일은 돈이 되는 일을 먼저 찾아서 하는 거예요. 소득이 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있고 뭐 평화, 나눔, 이런 걸 얘기해도 그 운동이 가난한 농민들의 호주머니에 뭐가 도움이 되는 일이 안 되면 그 운동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 운동을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이 운동을 하니까 내 생활에 무슨 변화가 왔다 하는 거를 느껴야지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묶여서 대통령님께서는 늘 농민들한테 하신 말씀이 열심히 하세요.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우수한 마을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만일 능력이 딸리거나 잘 몰라서 못한 마을은 뒤에 따라가면서 배워서 할 것이고, 그때 또 열심히 하면 국가가 또 도울 수 있습니다 하는, 이렇게 해서 모든 마을을 동기부여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 새마을운동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경제학계에서는 지난 한 30년 가까이 말이죠. 희한하게도 우수마을을 먼저 지원한다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학 분파가 생겼어요. 그 분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행동경제학. 쉽게 표현하면 인센티브 경제학이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대접받으면 더 열심히 하는 거 아니냐? 이 원리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경제학 분야가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경제학이 원래 그런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주류라고 하는 메인스트림 경제학에서는 그 이치가 경제 이론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분파가 생겼는데, 그 분파가 하는 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노벨 경제학상위원회는 2002년에 이 분야를 최초로 개척한 학자한테 노벨상을 수여했고요. 그리고 2017년에도 이 분야의 학자가 또 한 분이 노벨상을 받았고, 2019년입니다. 바로 작년에는 세 분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한 연구의 핵심이 뭐냐? 새마을운동의 그 원리 그대로예요. 근데 그걸 무슨 우리처럼 크게 해서 정책을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제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인센티브, 좀 무엇 시킬 때 돈을 주고 안 주고
뭘 주느냐, 어떤 식으로 주느냐, 누구한테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바꿔가면서 인센티브를 다르게 하면 사람 행동이 달라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 행동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더라. 이걸 실험을 해서 보여준 거예요. 물론 왜 이걸 했느냐. 그동안에 전 세계가 말이죠. 지난 60년 넘게 선진국을 후진국을 지원하고, 예를 들면 과거에 식민지를 관리했던 나라들은 선진국이 그 식민 받았던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좀 잘 살게 하겠다는 좋은 뜻으로 많이 지원하고 빈곤 퇴치를 해서 많은 정책을 해보지만 그 정책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지난 60년 역사에서 빈곤 국가에서 빈곤 퇴치를 하고 근대화를 해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국가다운 나라로서 물론 뭐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나라가 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그런 나라하고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겁니까? 근데 선진국들이 많은 그런 일을 해도 안 되니까 학자들이 나서 가지고 실험을 한 게 2019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상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뭐냐? 인센티브가 조그만 인센티브의 차이가 나중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더라. 근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인센티브 정책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수마을을 먼저 지원한다. 이 인센티브가 모든 마을을 다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이게 본의 아니게 이게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지 50년 지나서 노벨상위원회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걸 과거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70년대 이룬 새마을 운동의 기적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 늦었지만 노벨상위원회가 이걸 노벨상감이라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한국 국민한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내 학계, 교육계에서도 우리 후손들한테 초, 중,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물론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룬 이 놀라운 기적의 원리와 성과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룬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외 전수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학자들, 지식인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은 새마을 운동을 많이 해외 세일즈는 하지만 새마을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숨겨있는 국민들의 동기를 부여해서 너도 나도 경합적으로 경쟁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던 그 인센티브 경제학의 핵심 원리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늦었지만 이번에 2019년 노벨상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새마을 운동의 성공 원리를 새롭게 인정하고 그것이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 이런 나라들의 빈곤 퇴치와 국가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원리가 새마을 운동의 원리였음을 증명했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조그만 책자를 하나 냈는데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 이게 바로 한강의 기적의 핵심 성공 원리가 뭐냐, 새마을 운동의 성공 원리고, 그 재밌게도 그 원리가요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경제정책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 원리를 살려낸다는 게 뭐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냈습니다. 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 박정희는 죽은 경제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새마을운동, 그 당시에 했던 많은 정책, 수출 육성 정책, 중화 공업 육성 정책, 이런 모든 정책이 다 살아있는 정책이에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류 경제학에서는 아직까지 박정희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 버렸던 거죠. 대한민국 마찬가지로. 근데 그 지난해 노벨상 위원회가 이거 다 살려낸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자랑만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아까 제가 세계로 내보내자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 새마을운동이 필요한 나라가 어디냐. 이게 바로 북한이잖아요. 세계 최빈국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었죠. 김일성 시절에 김일성 지배하에서 천리마운동이라고 그 주민들을 그냥 강제로 수년을 그렇게 노예 노동처럼 했는데 새마을운동이죠. 그게 뭐. 된 게 있나요? 뭐. 북한 다 망했잖아요. 박정희가 그렇게 강제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하면 국민이 열심히 할까? 뭘 어떻게 해야지? 인센티브를 그렇게 찾아서 고민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운동을 강제로 했다고 또 폄하하는 대한민국 학자들도 많아요. 제대로 연구는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50주년을 맞이하여 북한에다가 다시 얘기합니다. 새마을운동이 가야 북한이 산다. 그리고 남한도 살고.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경제정책은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쓰고, 다시 말하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정책을 쓰고, 특히 지금 북한이라는 게 무슨 제조업이 있나요? 뭐 산업화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농경사회 아니에요? 그 농경사회를 일으켜서 공업사회로 산업사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기초는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새마을운동 정신에서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꼭 강조드리고, 국민 여러분 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무슨 논의가 되더라도 새마을운동이 제대로 된 원리를 공부해서 북한에 전수하는 이거를 우리가 하면은 북한도 자력으로 일어나고, 남만도 또 요즘 사실은 남만도 북한 못지않게 자력갱생의 정신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새마을운동 10년 뒤에 대한민국은요, 누구든 지나가는 사람 그냥 옆에서 쿡 쑤시면서 너 정신이 뭐야? 그럼 하면 된다. 모든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일으켰는데 요즘 가서 지나가는 사람 그냥 옆에서 쿡 쑤시면서 너 정신이 뭐야? 그럼 정부가 도와주면 좋겠어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 한 소리 아니야?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런 정신을 가진 국민이 북한을 도우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북한의 자조, 자립, 협동, 그런 정신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도와준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유념하세요. 앞서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대접받아야 되고. 그렇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 배워야죠. 뭘 나눠 먹어요? 물론 정부에서 도와야겠지만, 도우더라도 잘하는 사람의 성공 노하우를 배워서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제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까지 이 문제가 같이 겹치면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한강의 기적의 원리, 새마을운동의 원리를 북한에 가서 제대로 활용하고 그걸 정책으로 실현해서 제2의 한강의 기적,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일으켜야지만 한반도의 한민족이 세계 국가로서 부강한 나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저는 믿죠. 제가 이런 말을 듣고 또 뭐 별 이상한 말로 폄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뭐라 그러든 이 제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은 대안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는데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많이 뭘 하면 좋아요. 그거 하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고 자기한테 오는 인센티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지속이 되나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인센티브 경제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좋은 마을 이상 그거 여러분 살려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죠.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런 거는. 저희가 새마을운동 50주년을 좀 더 거창하게 국민 여러분 다 초청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걸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연구는 더 열심히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형님의 새마을 정신을 더 퍼뜨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 재단이 더 큰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